자, 오늘 나스닥 본장이 마감된 이후에 제2의 SVB뱅크,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실적 발표를 예상치에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133조의 예금이 빠져 주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시 또 시장의 금융권 위기에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다시 또 금융권 붕괴 이슈가 들어오면서 경제, 자 시장을 다시 또 무너뜨릴 것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줘도 될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상승의 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 거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그 단기 반등이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에는 비트코인 지금의 단기적인 방향성까지 여러분들께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도움 정말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며 약 보합세로 마감되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연준의 블랙아웃이 시작이 되었고, 블랙아웃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FOMC 발표 직전까지 발언을 조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블랙아웃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드렸는데 외우실 필요도 캡처해서 저장해둘 필요도 없습니다. 쉽게 FOMC 금리 결정 발표 전 한 10일 정도를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번 시끄럽게 갈팡질팡했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없으니까 시장은 나름 이번 주에는 지표에 따른 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우선 이번 주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는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수요일에 메타, 목요일에 아마존, 전부 다 장이 마감된 이후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에 대해서는 JP모건은 아마존을 자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하나로 꼽았다라는 발표를 해주었고, 웨스파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비중을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관점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발표되는 실적 결과에 따라서 증시를 단기 반등세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지금의 실적 발표가 큰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기는 조금은 어려울 거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시장의 금융권 위기가 어떻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지, 지금의 금융권 위기를 연준,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년 말 실적 대비 예금은 133조 원이 빠져나갔고 1분기 말 현재 예금이 1045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자금인 300억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750억 달러가 되겠죠. 자, 하지만 저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뱅크런 위기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단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보는 기준은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될 것 같고,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의 악재 해소는 악순환에 그칠 것이고 오히려 더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의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차트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중에서 H4.1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로 발표되는 지표이고 일주일마다 업로드가 되고 있고, 연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최근 3월달에 SVB뱅크 사태 이후로 BTFP라고 하는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은행 간의 1년짜리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었고, 현재 대차 대조표는 SVB뱅크의 파산 이슈에 따른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겠다라고 긴급 발표를 해주면서 대차 대조표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금융권 이슈를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양적 완화였던 거였죠. 3월달에 금융권 붕괴 이슈 이후로 단기 고점을 찍어주고 현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더 이상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돈이 필요해서 중앙은행에게 돈을 빌려가는 이 움직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의 은행권 이슈가 문제가 되더라도 연준에서는 이전에 대차 대조표를 늘려가면서 은행권을 규제했던 것처럼 현재의 단기 움직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분명 보여줄 겁니다. 은행권이 붕괴되는 이 큰 이슈를 그냥 놔두고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이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단기로는 은행권 이슈는 상승 동력을 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순환에 그칠 것이고 더 큰 경제 위기를 몰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최근에 3월달이었죠. SVB를 포함해서 금융권 붕괴 이슈를 끼고 하락했던 지금의 증시를 다시 상승으로 되돌려 주었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주더라도
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 자리인 31K를 넘기는 그 상승은 분명 나와줄 거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나와주는 이 하락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하락일 거고, 단기 상승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디서 반등이 나와줄지,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서 다시 또 고점이 형성될지가 정말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직전의 고점 자리인 달러 기준으로는 69K죠.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까지 보기에는 아직은 그 시간적으로 밑에서 매물대를 더 다져줘야 될 그 시간이 충분히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행권 붕괴 이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 현재 연준의 높은 금리 때문이었죠. 연준에서 높은 금리 정책을 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부채 상환에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행 파산 우려로 은행에 예금을 넣었던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달려들다 보니까 뱅크런 위기까지 갔던 걸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5.0%이고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사석에서 앞으로 올리는 금리가 마지막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5월에 열리는 FOMC 결정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상승 재료를 사용되면서 증시는 반등세는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힘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기준치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표는 2%로 가지고 있고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약 4%의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도 PCE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최근 연준에서 노동시장은 불타오른 수준에서 뜨거운 수준으로 바뀐 정도이고 금융권의 이슈 역시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분명 말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5월달에 있을 FOMC가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연준은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 중이지 않다라고 한 만큼 고금리에 대한 그 시기는 계속 될 거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는 어려운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분명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반등세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은 5월에서 6월달 정도가 될 텐데 단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분명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혹은 보다 더 긴 프레임 안에서 장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단기 관점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은 제가 4시 한번 기준에서 지금 같은 단기 하락 채널링을 보고 있는데 지금의 채널의 상단 라인을 최소 4시 한번 기준에서 상단 마무리, 상단에서 봉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31K부터 내렸던 지금의 하락분에 되돌림은 충분히 분명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4시 한번 기준에서 200일선인 28.5K 라인을 첫 번째로 바라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캔들 봉에서 추세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다이버전스 지표가 아직까지는 1시간에서밖에 지금 상승 다이버스가 나와주지 않아 주었기 때문에 저는 4시 한번 기준에서 오히려 지금의 저점을 한 번 더 낮춰주면서 지금 다이버전스를 여기서 이렇게 걸려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의 상단부에서 위에서 봉 마감되는 그림이 정말 중요할 텐데 만약에 캔들이 위에서 캔들 봉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보고 있는 저항 라인은 28.5K 라인까지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최대로 지금 보고 있는 저항 자리는 피보나치 비율로 전체 하락 대비 0.618 29.5K 라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번 주에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번 주는 어느 정도 하락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 31K를 바로 넘기는 상승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한 번 더 다져주고 이 31K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상승의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경제 지표 어떻게 지금의 금융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내일도 다시 또 비트코인 시황이랑 추가되는 그런 이슈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브리핑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갱스터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